이제 제가 생각하는 2021년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철강 산업의 주축을 강화하자는 제목입니다. 철강 산업은 매우 내수 중심의 산업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부분이 합쳐져서 총 공급이 되고 내수되는 부분과 수출되는 부분이 합쳐져서 총 수요가 됩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종으로 보면 국내 생산과 국내 내수가 일관 체제를 가지는 것이 산업 경쟁력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 나라 철강 산업이 많은 양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쟁력 약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1년 이후 한국 철강 산업의 중요한 방향은 국내 생산과 국내 내수를 연결하는 일관 공정 체계를 강화하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기술 개발, 다양한 환경 문제, 이런 문제도 있지만 한국 철강 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국내 생산과 국내 내수의 일관 체제를 강화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 철강 산업은 생산된 많은 부분을 해외에 갖다 팔고 그것도 제값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팔고 또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그림에서 보면 주축보다는 보조축이 계속 강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 발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철강제가 국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 결국은 한국 철강 산업의 공급자 중심의 시장 구조, 공급자 우위의 시장 구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국내 철강제 가격의 국제 가격 연동성을 높이고 선도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는 구조로 감으로써 국내 생산과 국내 내수가 강하게 연결되어 산업 전체의 주축이 강화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한국 철강 산업의 발전 방향은 하공정과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상공정 중심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한계에 왔습니다. 철강 산업이 성숙기를 지나가고 있고 인근 국가의 중국에 대규모 고로사가 생기고 해서 국내 철강사들이 더 이상 투자 중심, 규모 중심, 지배력 중심으로 성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정 고로의 경쟁력이 곧 한국 철강 산업이 경쟁력인 시대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공정보다는 하공정이나 철강제를 2차, 3차 가공해서 수요 산업과 연결되는 이 부위를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공정이나 가공산업이 경쟁력이 강화되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상공정은 좀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연이나 이런 상공정 제품들은 시장에서 약간은 공급 과잉의 현상을 보이면서 하공정에서 기술 집약적인 제품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미래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철강 산업과 철강 수요 산업이 산업 간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것이 2021년 이후 한국 철강 산업의 두 번째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한국 철강 산업의 발전 방향은 이제 정부 산업 정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한국 철강 산업은 매우 선도기업 중심으로 양적 성장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정부 중심의 강력한 산업 정책이 동원되어야만 한국 철강 산업의 미래가 있을 겁니다. 정부가 특정 선도기업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산업 내 모든 철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정 경쟁을 추진하고 공정 경쟁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서
앞으로 다가올 구조조정이 매우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산업정책의 중요한 영역은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후퇴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가 스테인레스 수입 규제와 관련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수입 규제와 관련된 정책도 제대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의 주체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 철강 산업의 미래를 봐서는 이런 수입 규제나 이런 것을 아주 세련되게 정교하게 잘하는 것이 곧 한국 철강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보다도 정부 산업 정책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철강업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정부가 아주 성공적인 산업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한국 철강 산업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이후 한국 철강 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우리나라 철강사 경영 전략에 급속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규모와 투자와 지배력 중심의 경영 전략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시장 적응 속도를 높이는 경영 전략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시장 지배력 중심의 경영 전략으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철강사들이 이제 생산도 중요하지만 시장과의 접점에 있는 구매와 판매와 관련된 전략에 더 많은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KG그룹이 동부제철을 인수하는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은 철근을 하는 기업이 철근을 하는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그 회사의 규모를 키우고 시장 지배력을 키우는 확대지향적 구조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래 구조조정은 오히려 축소지향적이고 시장지향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KG그룹이 동부제철을 인수하는 이 구조조정은 한국철강산업에서 매우 의미 있는 축소지향적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시장 의존적 구조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KG그룹은 KG동부제철은 최근에 다양한 새로운 경영 전략을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KG그룹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내 다른 많은 철강사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2021년 이후 한국 철강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4가지 큰 제안을 드렸습니다. 한 장으로 요약하자면 첫째, 철강 산업의 주축을 강화하자. 수출보다는 국내에서 생산된 철강제가 국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생산과 국내 소비가 일관체제를 가지는 것이 산업 경쟁력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공경보다는 하공정이나 가공산업의 경쟁력이 한국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쪽 부분의 하공정 부분과 2차, 3차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든 역점을 두자.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제는 정부 산업 정책이 중요하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 철강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해온 선도기업에서 그 중심이 정부 산업 정책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철강사 경영 전략에 큰 변화가 이제는 필요하다. 더 이상 지배력 중심의 경영 전략으로는 어렵다. 과감하게 시장 적응 속도를 높이는 경영 전략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